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이번 주의 주제는 멘토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상의 드리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효능감과 또 성취를 이루어내는데 정말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20대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도대체 내가 잘하는 일이고 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면서 또 자산도 즉 소득도 넉넉하게 빌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물론 이 많은 그 매스컴이라든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검색만 하면은 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퍼져 있습니다만은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도 그게 정말 내게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늠하기는 쉽지도 않고 또 엉뚱하게도 쉽고 편하고 빠르다라는 그런 유혹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가려내면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선한 영향력들을 확대해 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만만치 않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가까이에 있다면 더욱더 좋겠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멘토가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경영학자들이 이런 성공한 사람들 당신은 멘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성공적인 삶, 기업가적인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연봉 3억 이상의 그런 성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50% 이상이 멘토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의 발견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또 연봉 수준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멘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러면서도 소득을 넉넉하게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약 50% 이상은 멘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도 있고 노력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내서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그건 정말 그 사람의 해안이고 성찰이고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멘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멘토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약 70% 이상이 삶의 태도를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삶의 방식,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멘토로부터 배운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 강의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따라오신 분들은 이 삶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삶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삶은 꼬이게 되죠. 삶의 방향성이 너무 잘 돼 있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서서히 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도 그렇게 함부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멘토를 두고 계신 분들은 멘토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뭐냐 했더니 약 70% 이상이 삶의 태도,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게 뭐냐라고 했더니 직업, 비즈니스, 네, 일과 관련된 업을 선택하는 것이라든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삶에 대한 태도, 직업과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열정, 그리고 문제 해결,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멘토로부터 코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멘토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 다음 순서 세 번째, 인간관계. 멘토들의 수첩에는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들로부터 멘토들은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관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실질적인 정보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첩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많은 정보와 지혜를 늘 흡수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그런 관계 안에서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그 관계를 조성하는 법들을 멘토로부터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멘토로부터 받은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정말 일본의 경영의 그루로 갈 수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는 원래부터가 건강하지 않았대. 그래서 평생에 자신은 건강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경영의 현장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멘토들로부터 배운 네 가지 지혜, 핵심이 건강이었다는 겁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 적절한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지속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멘토로부터 가장 먼저 배웠을 것 같이로 생각되어지는 성공 비결, 나의 성공 비결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운 것은 고작 5번째, 그것도 미미했습니다. 약 12% 정도만 나는 멘토로부터 성공 비결을 배운 게 내게는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고, 그보다 더 6번째, 조그만 영향력으로 투자하는 비법, 이게 한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다시 순서를 매기면은 삶에 대한 태도, 인생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거였고, 그 다음에 직업과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관점과 태도, 또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영향을 받은 거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를 조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성공 비결, 여섯 번째가 투자,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흔히 멘토가 있다, 멘토가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내가 표로 삼고 따르고 싶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나의 어떤 지향점이 비슷한 그런 멘토가 내 인생 앞에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큰 축복을 옆에 두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요. 만약에 그런데 이 멘토가
가족 안에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또 만약에 이 멘토가 우리 자녀들의 부모, 그러니까 우리라면은 그 자녀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지고, 혹여나 여러분 자신이 가족과 자녀들 또 이웃에게 멘토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게 멘토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또 나는 누구에게 멘토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가꿔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에게는 멘토가 있나요? 라는 주제를 이번 주에는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